지금 스마트폰 세계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은 새로운 AI 기능으로 가득 찬 새로운 휴대폰을 출시했는데요. 이 휴대폰이 통화 중에 언어를 번역하고 사진에서 동그라미를 쳐서 사물을 검색하고 포토샵과 같은 기능으로 사진을 편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이는 소비자인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우리는 스마트폰과 작별을 고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휴대폰에서 멋진 새 기능과 개선된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1994년 모토로라 888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시간이 한 달에 15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후 모토로라는 얇고 날렵하며 문자 메시지와 게임 등의 기능을 갖춘 레이저 V3를 출시했습니다. 2007년 애플은 최초의 아이폰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우리가 휴대폰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터치 스크린을 도입한 거죠. 아이폰 이전에는 대부분의 휴대폰에 물리적 버튼이나 키보드가 있었어요. 또한 앱스토어를 통해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고, 물론 뛰어난 내장 카메라도 탑재됐죠. 오늘날 우리는 아이폰 15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억 대 이상의 스마트폰이 판매됐어요. 이제 전 세계 인구 10명 중 거의 7명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에 큰 감명을 받지 않으며 모든 새로운 모델을 구매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물론 새로운 모델은 더 빠르고 더 야무진 데다 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양과 작동 방식이 매우 비슷합니다. 천장에 부딪힌 느낌이죠. 이것이 바로 스마트폰이 미래의 유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기업이 성공적인 매출을 올리려면 획기적인 무언가가 필요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화면을 더 선명하게 하거나 연결을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크고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요. 현재는 휴대폰을 계속 개선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휴대폰을 시장에 출시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몇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일부 TV 프로그램에서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있는 미래형 투명 휴대폰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는 실제 트렌드라기보다는 공상과학 아이디어에 가까워요. 가장 우선순위는 배터리 수명을 개선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핀 배터리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줘요. 단 한 번의 충전으로 일주일 내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핀은 벌집처럼 독특한 패턴으로 배열된 매우 얇은 탄소 원자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전기와 열을 매우 잘 전도하고 아주 유연하고 강하며 놀라울 정도로 가볍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핀은 슈퍼차저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매우 빠르게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기를 순식간에 충전할 수 있죠. 기업들은 이미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생산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배터리를 대량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 겁니다. 휴대폰 카메라가 크게 업그레이드되어 이제 100K 줌으로 망원경에 가까운 화질로 달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전면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이미지 처리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0년대는 셀카의 시대였어요. 전면 카메라가 시장에 도입되면서 스마트폰은 주변 세상을 찍는 용도가 아니라 순간의 나를 찍는 용도로도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2020년대는 AI 이미지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몇 년 전 AI와 머신러닝이 스마트폰에 도입됐어요. 스마트폰은 사진 처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AI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인물 모드와 향상된 HDR 처리와 같은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계획이에요. 이제 스마트폰은 AI를 통해 이미지 품질을 향상시키고 장면과 사물을 인식하며 흔들리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VR 및 3D 캡처의 부상으로 스마트폰 사진의 미래가 매우 흥미로워 보여요. 일반적으로 증강현실, AR과 인공지능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기술은 점점 더 몰입감 있게 발전하고 있어요. 기술 기업들은 디지털 콘텐츠를 현실 세계와 매끄럽게 혼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예를 들어 휴대폰 화면을 더 멋지고 인터랙티브한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일부는 애플 비전 프로와 같이 기술을 주변 환경에 통합해서 보이지 않게 만드는 스마트 환경이나 헤드셋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며 계속 발전할 거예요. 즉, 스마트폰은 결국 디지털 비서로 진화해서 음식 주문이나 항공권 예약과 같은 작업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일반 휴대폰은 전화와 문자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만 수행해요. 하지만 AI 기반 기기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메시지, 음성 명령을 처리하고 심지어 음식의 칼로리까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와 같은 멋진 도구 덕분에 AI는 이미 수많은 텍스트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GPT 모델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서면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웹캠으로 요가 자세를 교정하는 것부터 변호사가 계약서를 더 빨리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AI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들릴지 모르지만 AI 전문가들은 AI에 대한 건전한 우려가 있긴 해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연구원들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AI가 실제로 의식을 갖게 되거나 그와 비슷한 것이 되기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AI의 잠재력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해요.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건 휴대폰뿐만이 아닙니다. 휴메이는 AI 핀과 같은 가젯을 개발하고 있어요. 핀처럼 작용하는 작은 장치로 음성과 손의 움직임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를 사용해서 손에 정보를 투사하여 화면을 대체하죠. 마치 미묘한 개인 비서가 항상 곁에 있는 것과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기기가 항상 사용자를 추적한다는 걸 의미하니까 많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개발자들은 사용을 원할 때만 기기가 수신하도록 하고 특수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작업이 필요해요. 또 다른 유망한 분야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즉 BCI입니다. BCI는 우리의 뇌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작은 센서인 전극을 사용해서 뇌에서 신호를 포착하고 그 신호를 컴퓨터로 보내요. 그러면 컴퓨터는 그 신호를 동작으로 전환해요. 이를 통해 의수를 움직이거나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어요. BCI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료 환경에서는 루게릭병 환자와 같이 의사소통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BCI는 운전 중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손 대신 생각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BCI를 완벽하게 작동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한 가지 큰 과제는 뇌 신호를 포착하는 전극이 안전하고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전극은 수년 동안 지속되지만 어떤 전극은 금방 고장나요. 또 다른 과제는 BCI를 무선으로 만드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컴퓨터에 연결하기 위해 케이블이 필요한데 이는 부피가 크고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연구원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소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 문제도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케이블이 튀어나온 모자를 쓰는 건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BCI를 더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방법도 찾아야 해요. 안경이나 이어폰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또한 BCI와 사용자 모두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BCI는 뇌의 신호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용자는 BCI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죠. 지속적인 학습 과정이라 많은 미세 조정이 필요해요.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산만함의 정점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현대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점 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스크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인간관계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스마트 고글이나 안경이 중간 지점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 기술을 통합하면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적 연결과 기술적 편리함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예요.